네, 안녕하세요. 사학과 이희일입니다. 잠시만요. 네, 사학과 이희일입니다. 지금 여기가 국립대구박물관 주변에 있는 이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주위에 아무도 없고, 또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옷차림을 하고, 또 이런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런 모자까지 쓰고 왜 국립대구박물관에 왔냐고 한다면, 지금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얼마 전부터 특별전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특별전이 선비의 멋, 가시란 제목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갓에 대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쓰고 다녔던 갓에 대한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뭔가 감명을 받기도 하고, 약간 뭔가 받은 영감을 약간 영상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한번 기획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옷차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뭐 여튼 보통 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왜 이 패션을 했냐면은 여러분들께 예를 갖추고, 또 제 스스로가 약간 좀 지적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뭔가 개화기 지식인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이겠죠. 이런 패션을 한 게. 제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적어 왔거든요. 옷차림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차림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분위기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게 하는 그런 패션의 영역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집단의 소속됨을 보여주기도 하죠, 옷차림이. 그래서 요즘은 자신의 자아와 개성,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패션 스타일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리고 제 개성도 채울 겸해서 이렇게 입었죠. 그렇다면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옷을 입었을까요?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특별전 선비의 멋 가시라는 전시전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낀 점이죠. 그래서 그 느낀 점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 나갈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는 킹덤에서 열연한 주지훈의 선비 옷차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전은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멋있는 조선의 옷차림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갓을 다루는 특별전답게 갓을 이용한 예술 표현이 곳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의 박물관에서 가져온 다양한 갓들과 그에 어울리는 복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쉽게 보기 힘든 유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조의 도포가 있습니다. 대구 파계사에 봉헌한 이 도포는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고풍스러운 멋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아무래도 좀 옛날식이기도 하고 지금이랑 좀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니까 그런 옷차림에 대한 약간 그런 철학도 좀 다르겠죠? 조선시대 때는 아무래도 멋을 부릴 수 있는 계층이, 그냥 신분이 좀 제한돼 있죠. 왜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멋부리는, 물론 평민들도 약간 멋부리고 그런 걸 좋아했을 수 있지만, 그 농사 짓고 그다음에 농경사회였잖아요. 이제 농사 짓고 하다 보면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들이 많이 안 갖춰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양반들, 그러니까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도층이다 보니까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관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멋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었겠죠, 양반들한테는.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적어와 봤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옷차림은 이제 패션을 넘어가지고 교리를 실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교리란 무엇인가? 조선이 또 이제 유교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근데 그 유교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성리학에 따라서 구성된 유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순리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순리대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사람들이 바로 조선의 지도층, 그리고 양반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양반들도 선비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교 사회, 그러니까 약간 대동 사회, 뭐 소강 사회를 만들고자 한 선비들의 정신이 그 조선의 패션 철학이 아니었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종교 교리 중에서는 유교가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엄격한 규칙이나 위계 질서가 생기게 되고, 그걸 너무 엄격하게 따지려 드는 그런 분위기, 쉽게 말해서 꼰대질이 좀 지나치게 되는 점은 확실히 좀 별로긴 합니다. 제 얕은 지식으로 고찰을 해보니까 유교 사회에서 선비들은 쉽게 말해서 가성비 좋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덕을 베풀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치와 낭비를 없애면서 한정된 재화를 적당히 잘 나눠서 다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조선의 옷차림이 이런 생각을 가진 선비들에 따라서 좌우되면서 멋의 방향이 절제되면서도 기품 있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 뭔가 기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건과 탕건입니다. 사회 지도층인 선비 혹은 양반들은 이걸 써야 갓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에도 유교 질서가 깃들었던 때인 만큼 안 쓰면 곤란했겠죠? 다만 말총으로 만들어서 값이 좀 비쌌을 겁니다. 서해 류송룡이 썼을 것이라 짐작되는 갓입니다. 그 옆에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갓입니다. 갓의 모양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16, 17세기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선비라면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하면서 기품있게 살아가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갓과 망건 그리고 상투를 고정할 때 쓰는 장신구에는 이렇게 화려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담백한 옷차림에 포인트를 줘서 돋보이려는 패션 센스는 그 당시의 기본 개념이 아니었나 싶네요. 갓끈은 갓을 꾸미는 장신구의 절정이었습니다. 선비의 상징 혹은 사치품의 대명사로 인식된 갓끈은 조선 시기 내내 조정에서 사치를 멀리하는 풍조를 만들려 할 때 종종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절제된 듯하면서 화려한 멋을 내뿜는 조선의 복식은 인간의 욕심과 교리의 가르침이 혼재된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특별전인 선비의 멋 갓이라는 그런 전시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들, 그리고 그걸 정리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이게 쭉 얘기를 했는데요. 재밌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제 느낌이 잘 전해졌으면 참 좋겠고요. 만약 이게 반응이 좋다면은 2부로 그 갓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 전시전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